1977년 2월 21일 아주 추운 겨울밤 시카고의 링컨파크 주변의 한 건물에서 탄내가 난다는 신고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소방관들은 고층 아파트의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그들이 들어간 집은 어수선했고 한눈에 봐도 무슨 일이 일어난 듯 보였습니다. 화재 진압이 끝나고 그들은 매트리스 아래에 숨져있는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살인사건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녀의 신원은 필리핀에서 태어난 47살의 테레시타 바사로 얼마 전 시카고로 이사한 상태였습니다. 현재는 없어진 병원에서 호흡치료사로 일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직업을 사랑하고 환자들에게 무척이나 헌신적이었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날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 그녀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던 친구가 그것을 확인해 줍니다. 저녁 7시가 좀 넘은 시간, 친구로부터 티켓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라 전화를 받았고 다시 30분쯤 한 통의 전화를 더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방관이 출동한 시간은 8시 30분에서 40분경이었습니다. 사건 수사가 시작됐지만 뚜렷한 단서 하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경찰은 테레시타의 상태를 보고 강제적인 폭행이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부검 결과 그녀는 성적인 폭행을 당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AS에게 티켓 받기 라는 그녀가 남긴 메모가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그렇게 6개월 동안 아무 단서도 나오지 않고 사건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상태를 유지하던 중 경찰은 추아 박사라는 사람에게서 이상한 전화를 받게 됩니다. 당신들이 못 믿을 거라는 걸 압니다. 그렇지만 테레시타 그녀가 내게 말했어요. 그와 그의 아내는 테레시타와 같은 병원에서 일했지만 그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테레시타가 제 아내의 몸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그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의 아내가 며칠 전부터 살해당한 테레시타의 영혼에게 몸을 빼앗긴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뒤 그녀는 추아 박사에게 이상한 이야기들을 꺼냈습니다. 나는 테레시타 바사라고 합니다. 저는 알렌 샤오리에게 살해당했어요. 경찰을 찾아가 주세요. 트랜스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이는 아내는 평소와 다른 목소리로 자신을 테레시타라고 소개했습니다. 첫날 그에게 경찰에 찾아가라 했지만 그는 도무지 믿을 수 없어 다음날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이 일을 기억하지 못할 뿐더러 증거도 없었기에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도 아내가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무려 일주일 동안 이것은 반복적으로 일어났고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둘째 날, 테레시타가 다시 부부에게 찾아왔습니다. 나를 살해한 사람은 알렌 샤오리입니다. 왜 경찰이 찾아가지 않았나요? 그가 범인이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녀는 왜 경찰에 알리지 않았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추아 박사가 증거가 없다고 말하자 알렌의 여자친구에게서 증거를 찾을 수 있다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경찰은 당연히 이런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 의문을 품긴 했지만 나름 구체적인 이야기에 추아 박사의 말대로 일단 알렌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추아 박사는 테레시타로 추정되는 목소리에게서 더 많은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그가 나를 죽인 후 그는 내 보석을 가져다가 여자친구에게 주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이 테레시타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그녀 가족들 개인 전화번호와 한 명 한 명의 이름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확인 결과 그 모든 것들이 전부 사실로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경찰들이 조사한 결과 알렌이 테레시타와 같은 병원에서 일한 것을 알게 됐고 수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알렌의 아파트로 찾아갔습니다. 경찰은 알렌에게 테레스타의 사건에 도움을 줄 수도 있으니 서까지 동행해달라 요청했습니다. 네, 그래요. 알렌은 동의했고 그와 함께 살던 여자친구는 아파트에 머물렀습니다. 저는 그날 7시 30분쯤에 이웃이랑 술을 마신 뒤에 여자친구와 저녁을 먹었어요. 경찰은 알렌과의 대화에서 여러 가지 거짓말들을 잡아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녀의 요청으로 망가진 TV 수리를 위해 그녀의 집에 찾아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들은 그의 아파트에 있는 여자친구와 대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혹시 알렌이 전기를 다루는 기술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는 전혀 그런 걸 다룰 줄 몰라요. 경찰이 그녀에게 알렌이 전기를 다루는 기술이 있냐고 확인하는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그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여자친구가 대답했습니다. 혹시 알렌이 최근에 무언가 선물을 준 적이 있습니까? 네, 이 반지예요. 보석에 대한 질문에 알렌이 늦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그녀가 착용하고 있는 반지를 선물로 줬다고 대답하며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경찰들은 알렌의 여자친구와 테레스타의 가족들을 경찰서로 불러 보석을 확인했고 그것이 테레스타의 물건인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시 경찰은 알렌과 대면해 새로운 증거들로 그를 압박하자 그는 무너졌고 결국 살인에 대해 자백하고 말았습니다. 나는 그날 밤 도둑질을 하기 위해 그녀의 아파트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나를 들여보내고 몸을 돌렸을 때 그녀를 붙잡아 질식시키고 찔렀습니다. 그녀가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그렇게 그 자리에 붙들고 있었고 더 이상 숨을 쉬지 않는 것처럼 보였을 때 침실에서 매트리스를 가져와 올려놓고 불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그는 죄를 자백했지만 재판에서 유령의 증언 따윈 있을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판사와 배심원은 모두 그것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1973년 2월 23일 최종적으로 징역 14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런데 알렌은 복역 기간 중 5년 미만을 복역하고 가석방을 받아 풀려났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첫 번째 유령의 증언 사건이었기 때문에 당시 경찰들에게 혼란을 주었습니다. 정말 테레스타가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유령으로 나타나 단서들을 준 것일까요? 어떤 것이 확실한 것인지는 모르나 실제로 그녀의 살인범을 잡아냈다는 것이 참 놀랐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몸을 빌려 경찰에 단서들을 제공한 테레스타 바사 유령 사건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